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접시예요? 뭐예요? 사유리 씨, 이 요거하고 요거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악기.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오늘 판소리가 주제 아닙니까? 네. 이 판소리 가운데 이 바가지와 이 주걱 연상되는 판소리 있으실까요? 조금 더 힌트 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뭐 물론 아시겠지만 네, 저는 물론 알지만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미리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의 주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지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라노니 어째 형제 윤기인들 알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 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야 뭐야? 너 돈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렁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몰도 포나듯하고 날만 못 살게군이 보기 싫어서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잔소리 말고 써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이엄동 서란 풍계 어느 곳으로 가면 살뜨고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추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커여가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겠소. 그렇지. 자식들을 챙겨보오.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고 앞에가 들어서서 형님 갑니다. 둘이 안녕이게 옵시오. 뭐냐 잘 가거라. 흥보신세 폴짝 씻면 울며 불며 나가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 그 오이 오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어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부누모 신세가 일주에
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네. 아니 오늘 담소풍류의 첫 번째 시간의 첫 무대를 우리 교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영광이죠. 우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또가 터지는 거잖아요, 흥보가는. 슬픔을 극복해서 그런 행복한 내용들이 있어서 처음에 판을 열 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흥보가를 부르니까 이렇게 첫 무대에 초대된 것 같습니다. 이 사유리 씨도 이렇게 또 배움의 열망이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으면 개인기로 네. 엄청 회식가도 사람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판소리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도전해 주세요. 도전, 너무 좋아요. 네, 도전해 선생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전. 도전. 네, 너무 자, 좋아요. 여러분 주제 나왔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흥보가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흥보랑 뭐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흥부예요? 흥보예요? 네, 저희가 보통 판소리에서는 흥보라고 부르고 흥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흥보라는 이름도 쓰고 흥부라는 이름도 씁니다. 끝에 보가 붙을 때는 네. 무언가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로 보가 붙는 것인데요. 먹보, 꾀보, 울보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좀 친근하고 서민적인 이름을 쓸 때 보자를 넣죠. 그래서 판소리에서는 주로 흥보라는 이름이 쓰이는데요. 이게 소설로 기록이 되면서 부자가 붙어서 흥부, 놀부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흥부전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소리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흥보를 씁니다. 네.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네. 시원하게 소리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네. 어떤 대목이었죠? 네, 가난한 흥보가 아무것도 없이 형님한테 자식들을 다 데리고 쫓겨나가야 되는 그 슬픈 모습을 얘기한 대목입니다. 근데 왜 누르보가 뭐 나가라고 집에 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쁜 사람이네요. 화났어 진짜. 네, 맞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니까요. 첫째라고 하는 예전에 장남이라고 해요. 첫째는 부모님이 갖고 맞아요. 있는 걸 모두 다 내가 독식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먹고 입고 쓰고 남고 같이 흥보하고 살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는 놀보가 보기에 흥보는 짐이 된 거예요. 내 재산을 뺏어가는. 그래서 빨리 쫓아내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놀부가 동생을 쫓아내기 전에 심술 타령이 가장 먼저 흥보가에 등장을 하는데 놀부가 그 심술을 부리는 대목이 일반적인 장난이나 심술을 넘어서 좀 비인간적이고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심술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애변 부인 배를 찬다든지 뭐 비단 전에 물총을 놓는다든지 옮기 전에다 말을 달린다든지 이렇게 재산 피해가 가는 그런 심술까지 있기 때문에 놀보가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심술은 넘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악인 형상에 가까운데요. 지금 말로 하면 양아치네요, 진짜. 정말 그런 말을 하기 싫지만 너무 나쁜 사람인데 근데 험보를 성분이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러면 흥부의 성품. 흥분의 성분. 놀보하고 흥보는 한 형제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신분 계층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요. 놀보 같은 경우는 당시 새롭게 부자가 된 신흥 부자들 혹은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된 지주, 그 중에서도 이제 악덕 지주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흥부는 허례허식을 따지면서 또 체면을 중시하고 또 무능한 당시 몰락 양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심술궂은 형이 이렇게 재산을 다 독식할 수 있었던 시기는 사실은 조선 후기예요. 16세기의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의 분재기를 봐도 삼남 이녀의 자식들이 되게 비슷하게 재산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런데 17세기 이후가 되면 장자가 권한을 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장자가 권한이 세지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맞아요. 가족들도 다 잘 돌봐야 되고 또 제사도 잘 지내야 되는 그런 권리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보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전체 재산을 다 물려받고 동생을 보살펴야 했는데 그 책임은 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둘째거든요. 네. 네. 저도 둘째요. 그죠?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힘들었어요. 둘째 되게 성격이 좁아요. 맞아. 둘째는 착해. 맞아요. 애교도 많아. 맞아, 말도 많고. 말도 많아. 근데 모든 장자들이 다 이렇게 놀부처럼 못된 건 아니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 저는 맞습니다. 아, 그럼요. 교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흥모가 쫓겨났습니다. 네. 그 뒷이야기 우리 최수정 교수님의 소리로 다음 대목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흥모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면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오리다. 네. 읍내는 못하러 가실라요. 환자 맡은 오방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굶어가는 어린 자식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부사 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갓은 어째 굴뚝 속에 두었소? 다른 게 아니라 십여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립 간양이 단단하다 하야 돈은 없어 칠은 못 오고 그 끓음에 끄실려 쓰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 도복은 또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영감,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지장을 치르고 칠청을 들어가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뢰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홈파리 뻘잇줄 조옹 종배이어 조새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헌방금 갑불관자 종이당 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실제로 조옹 종이어 국부운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비식이 들어간다. 제수. 아까보다 더 집중하게 들었는데 네. 그 지금 어떤 대목인가요? 흥보가 쫓겨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환자라고 해서 돈을 빌리러 이렇게 잘 차려입고 제대로 차린 건 아니지만 관가에 가서 환자를 얻으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가난한 흥보가 제대로 된 갓이나 도포나 이런 옷이 없는데 그 옷을 꺼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허세를 부리고 가는 그런 대목을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하고 저렇게까지 양반 칠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실리로 배고프니까 내가 환자를 꾸러 가야 되겠다 했지만 내가 양반이니까 양반 체면은 지켜야지라고 자존심, 하는 자존심. 이중적, 네 그렇죠, 자존심이 자존심. 마지막까지 있는 거죠. 이 거칠에만 양반이지 사실은 못 먹고 굶주리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극도의 가난함에서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좀 희화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인에게 그런 사소한 농담, 기쁨 이런 거를 좀 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이 남자들 특히 그러거든요. 괜히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고 싶을 괜히 때가 그래서 있어요. 괜히 이렇게 막 명품 가방 같은 거 들어보고 맞아, 싶고 막 맞아요. 이게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사람이 안 편해요. 사람이 힘들다. 그렇죠. 그럼요. 허세는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시대가 하나 살짝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시대였어요? 어떤 거요? 여기에 그 신묘년 조대비 조대비 국상시에 국상시에. 네. 얻은 그 흰 갓, 백립간. 그러니까 국상을 당했으니까 흰 갓, 흰 옷을 입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아궁이에 끄실러서 검은색으로 만들고 가는데 이 신묘년 조대비 국상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1891년도에 고종의 대모,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했던 신정왕후가 십몇 년에 돌아가셔서 국상을 치렀던 이 사건이 반영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8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흉보가가 생긴 거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일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재미있게 넣어서 그거를 또 풍자적으로 이렇게 노래 속에 잘 녹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판소리가 한 100년이나 뭐 200년 뒤에 불렀을 때는 이 명품 브랜드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흥보가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브로치를 차고 뭐 어떤 뭐 크러치를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100년, 있잖아요. 200년 후에는 판소리는 늘 시대 정신을 반영하거든요. 재밌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넣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이나 재미를 더 알려준 거죠. 근데 곡식이를 얻으러 갔다고 했는데 곡식이는 얻었나요? 관가에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새로운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일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소리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밀당을 처음부터 하시더니 지금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해. 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는 우리 최수정 교수님의 소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